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핫한 정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던진 폭탄 같은 발언.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이게 뭐냐? 갑자기 왜 용산이야? 청와대는 어디 갔어? 세종시는 또 뭐야? 여러분, 정치 잘 모르셔도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쫙쫙 풀어서 마치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간중간 드라마 지정생존자 같은 드립도 살짝 쳐가면서요. 자, 허리띠 단단히 매고 같이 달려봅시다. 자, 먼저 이 뉴스가 뭔지부터 썰 풀어볼게요. 2025년 4월 18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단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 이 발언, 겉보기엔 그냥 대통령실 위치 이야기하는구나 싶죠.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이 말 뒤에 이어진 계획이 좀 파격적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산은 임시로 쓰고 청와대를 빠르게 보수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길 겁니다. 와, 이게 뭐야? 대통령실이 마치 유목민처럼 이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정치 모르는 분들 용산이 뭔지, 청와대가 뭔지, 세종시가 뭔지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할게요. 용산은 서울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쓰고 있던 곳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이거든요. 원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에 청와대는 너무 폐쇄적이다 하면서 용산으로 옮긴 거예요. 청와대는 그 유명한 서울 북쪽에 있는 파란 지붕의 멋진 건물. 세종시는 또 뭐냐?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 도시예요. 정부 부처들이 많이 옮겨가 있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행정의 허브 같은 곳이죠.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마치 드라마 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백악관을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처럼 충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뒤엔 정치적 계산, 경제적 파장,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얽혀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계획을 내놨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을 일단 쓰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건 사실 엄청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용산 대통령실은 이미 세금 들여서 만든 곳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용산에 새로 집무실을 꾸몄는데 이거 만드느라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난 용산 안 써. 다시 청와대로 간다. 이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그냥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물을 놀리게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걸 알고 일단은 용산 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마치 새 집 사놓고 이사 안 가는 것처럼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재명 후보가 용산을 임시로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머물다가 청와대로 다시 갈게요, 이런 느낌. 청와대는 왜 다시 가려는 걸까?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마치 미국의 백악관,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 같은 곳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는 지금 관광지로 변신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역사적 상징성이 크니까요. 게다가 청와대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 건물 짓는 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시. 이재명 후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이건 좀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들이 많이 옮겨가 있는 곳이라 대통령실까지 가면 대한민국 행정이 세종시로 완전히 통합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회사의 본사를 지방으로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과 비슷해요. 서울의 모든 게 집중된 지금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기면 지방 분권에도 도움이 될 거란 계산이죠. 근데 여기서 드립 하나. 이재명 후보의 이 계획 마치 드라마 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용산에서 폭탄 맞고 살아남았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은 없겠죠. 대신 이재명 후보는 국민 세금을 아끼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먹힐지는 나중에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이 발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큰 그림으로 봅시다. 이재명 후보의 이 계획은 단순히 대통령실 어디서 쓸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엔 경제, 정치, 사회적 파장이 다 얽혀 있거든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경제적 파장 주식시장과 부동산. 먼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재명 후보가 용산을 임시로 쓰고 청와대를 보수하고 세종시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세종시로 대통령실이 간다는 소식이 퍼지면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어요. 왜? 대통령실이 오면 그 주변에 정부 관련 기관, 기업,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마치 서울 강남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반대로 용산 주변은 어떨까? 용산 대통령실이 임시로만 쓰인다고 하면 용산 주변 상권이나 부동산은 살짝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때문에 주변에 카페, 식당, 오피스들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떠난다고 하면 장사 안 되겠네 하면서 상인들이 걱정할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 지정생존자에서 백악관이 갑자기 버려지면 워싱턴 DC 상권이 휘청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관련 건설주나 부동산 개발주는 이 소식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주식이 오를 수도 있죠. 반면 용산이나 서울 중심지 관련 주식은 살짝 주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워낙 변덕스러워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할지도 아직 모르니까요. 정치적으로 이 발언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 세금을 아끼겠다 고한 건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는 전략이에요. 특히 요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팍팍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아끼는 대통령 이미지는 꽤 매력적이죠. 비유하자면 친구가 나 이번에 돈 아껴서 저렴한 데서 밥 사줄게 하는 것처럼 듣기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는 거예요. 용산, 청와대, 세종시. 국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어디서 일할 건지 확실히 말해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청와대를 다시 보수하려면 돈이 들 텐데 그게 과연 세금 아끼는 일인지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마치 드라마 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이 새 집무실 짓는다 했다가 국민들이 돈 낭비 아니냐 고 반발하는 장면 같아요. 사회적 파장, 지방 분권과 국민 통합.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이 계획은 꽤 의미가 있어요. 특히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긴다는 건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특히 강남에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병원 다 서울에 몰려 있어요.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기면 지방에도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들이 몰려들고 결국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울에 익숙한 공무원들, 정치인들, 기업들이 세종시 너무 멀어 하면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건 마치 회사에서 본사를 제주도로 옮긴다 했을 때 직원들이 출퇴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게다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울이 중심이어야 한다. 때 지방도 중요하다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단순한 집무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야 하고 당선된 뒤에도 이 계획을 밀어붙일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추론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관련 주식과 부동산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요.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이 조금씩 이뤄질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순탄치 않을 거예요. 정치적 반대, 예산 문제, 국민들의 반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정치인의 말은 항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분명 국민들에게 나는 세금을 아끼고 지방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엔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지정생존자처럼 너무 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차분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재명 후보의 용산, 청와대, 세종시 계획 재밌게 들으셨나요? 정치가 멀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뉴스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한 번쯤 눈여겨보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재밌고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